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GDP 성장률에 대해서 낙관했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이 약달러 정책을 뒷받침한 발언이었지만 시장은 지속적인 낙관은 우려하는 듯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What does worry me, Katie, is, we have high earnings estimates. So far, they've come through. High GDP outlook. Wall Street's pretty bullish on the year. That's a dangerous concoction that is ripe for some disappointment at some points. Not a reason to run out and sell stocks, but usually returns when expectations are this high. That is consistent with late cycle. 네, 소매 판매 지수 증가율이 0%에 가깝게 발표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호조로 마감했습니다. 이 꺾인 소비 심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윤철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볼게요. 이 소비 심리가 좀 꺾인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작년 이제 11월 이후 이제 FOMC에서 약간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변한 이후부터 트럼프 정책이나 증시 방향이나 경기 상황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혼재된 모습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소매 판매 둔화도 결국 이렇게 혼재된 미국의 상황에 좀 그런 결과의 방증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이번에 소매 판매가 발표되면서 네. 좀 단기간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 미국 정부 기조 자체가 일단 돈을 풀면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민생 소비 지원 정책도 계속 발표를 하는 등 일단 정부의 이런 기조 자체가 워낙 좀 돈을 풀면서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둔화 우려를 당장 걱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쨌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재료가 된 거잖아요. 네. 금리 인하 쪽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하루 이제 금리 인하를 좀 견인할 만한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기대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뭐 고용이든 물가든 여러 지표들을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동결 확률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인 만큼 좀 더 좀 재료들을 더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 오늘 발표되고 금요일에 있을 CPI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뭐 금리 이제 인하로 가는 흐름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님은 이제 제가 항상 자료 볼 때마다 제목에 많은 내용들을 좀 내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네. 최근에 뭐 올려주신 것만 이제 뭐 제목만 봐도요, 상당히 뭐 어차피 순환매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도 해주셨는데 가장 좀 눈여겨 본 거는 이제 12월에 주셨죠. 미국 증시 흐름이 과거 2020에서 22년 게임스탑 사태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실 최근 2주간에 금하고 은의 폭락 그리고 암호화폐 폭락 사태를 겪으시면서 투자자분들이 증시에서 유동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구나를 좀 한 번 더 느끼셨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많이 좀 기억에서 좀 잊으셨을 텐데 작년 상반기 말에 오픈도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밈스탁이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오, 저는 처음 듣네요. 예. 네, 그때 좀 한국인들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이 게임스탑 사태와 좀 비슷하지 않나 하면서 좀 궤적을 비교를 해봤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 네. 그 과거 사태와 상당히 유사한 궤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게임스탑 사태가 발발했을 때 왜 게임스탑이 올랐냐 하면은 그때 공매도 이야기도 같이 있었고. 그렇죠. 네. 일단은 대형주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이제 가격 부담 자체가 매우 높아진 시점에 이제 다른 뭐 주식들을 올리기 애매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근본 없는 주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넘어갔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도 오픈도어라고 하는 밈스탁이 언제부터 올랐냐 했을 때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22배 후반, 23배 수준까지 다다랐을 때 한마디로 가격 부담이 좀 심해졌을 때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발생했던 또 현상이 밈스탁이 오르기 전에는 기술주, 약간 고PER, 좀 비싼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밈스탁이 오르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가치주나 상대적으로 싼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1년도에 확인이 됐었고요. 이게 오늘 미장 흐름하고 좀 흡사하잖아요, 또. 그렇죠. 어.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부터 이미 비싼 주식보다는 싼 주식들로 순환매가 지금 거의 3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과거의 궤적을 생각해 본다면은 네. 앞으로도 이런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딴 쪽 질문인데 밈 주식 하면은 사실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 네. SML도 나름의 밈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같은 근데 좀 계보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아까 뭐 오픈도어라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픈도어나 이런 게임스탁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공격하자 하면서 이제 그쵸. 급등시켰던 영향이 컸고 약간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좀 같은 성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의 미증시 흐름이 2020년에서 2022년의 흐름이랑 유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3년의 흐름으로 이 사태가 되고 나면 또 그걸 따라가는 건가요?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코로나 지원금을 또 많이 풀었음에도 그쵸. 인플레는 계속 일시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뭐 바이든표 인프라 정책이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EPS를 견인하면서 이익을 견인하면서 증시 자체는 좀 계속 올랐던 모습이 있었었고요. 증시가 언제부터 하락했냐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여러 방면으로 풀고 있지만 일단 투자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좀 소비 쪽으로 전이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 자체도 올라가곤 있지만 사람들이 막 완전 걱정할 만한 맞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여는 은행장들 간밤에 2명이나 물가 네. 쪽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은 상황이라서 그게 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거리. 좀 걱정거리? 앞으로의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이렇게 보이던데요. 사실 저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물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트럼프 정책이 약간 민생 소비 좀 지원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거에는 약간 거리두기 정책이 물가 상승을 좀 막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소비력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게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네. 막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사실 물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게 상반기 당장 나타날 그림은 아니고 한 하반기 이후부터 좀 그런 힌트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뭐 리포트들 쭉 보면은 트럼프가 은근히 주가 관리는 좀 안 하고 네. 이제 금리나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바이더 딥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몰락 이야기도 좀 같이 있었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관리는 별로 안 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시장에 관심은 없는데 너무 떨어지면은 중간중간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당장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지금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금리는 더 좀 적극적으로 잡는 것 같죠 트럼프가. 네, 지금 오로지 최우선 목표는 금리가 그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빈 오씨 지명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 유동성 그 QE 부분에서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그렇게 막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본인의 입맛대로 또 할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트럼프도 이 케빈 워시의 큐티 기조를 네. 그냥 알고 했을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트럼프의 계산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사실 이게 금리 인하만 사실 단행된다면 지금 뭐 정부는 당연히 돈을 푸는 게 맞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슬슬 이제 부채 조달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금리가 높으면 이게 조달 금리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이 또 자생적으로 이제
부채를 조달하게 하고 민간 같은 경우도 또 대출도 더 용이하게 하면서 그렇죠. 내 소비를 연준의 역할을 좀 줄여가는. 예, 그렇죠. 네. 일단은 금리 인하만 어떻게든 하면은 본인이 좀 원하는 입맛대로 좀 하려는 그런 의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 속에서 네.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빚내서 하고 있는 투자들 좀 문제가 사그라들 만하면 다시 문제 삼고 이런 네. 분위기들이잖아요. 네. 그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오라클이 부채 조달하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된 이후부터 네. 사실 이번에 유독 다시 또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정부나 기업이나 지금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이제 끝날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투자하는 환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이제 또 리포트 보면은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요새 네. 뭐 확 떨어졌던 뭐 금 가격, 은 가격 다시 네. 회복세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에 관해서 현재 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뭐 전 세계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AI 관련한 원자재기도 하고 예. 인프라 관련해서도 뭐 은, 구리, 히토류, 철강 등등 사실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 이게 원자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 투기성 자금들도 선제적으로 미리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동성 축소 우려 때문에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번에 투기성 자금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한 이후에는 여전히 좋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자재 대표적으로 금과 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전혀 안전자산 같은 움직임이 아닌 상태로 네.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쩔 수 없는 흐름인가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전 세계 약간 자금 흐름이 너가 이제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그거에 기인한 투자 관련 자산이냐 아니냐 그걸로 약간 이분법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하고 은은 당연히 투자하고 그 지정학적 갈등의 또 대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금은 안전자산 성격보다는 오히려 투자자산 성격으로 많이 변모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증시 어차피 순환매다 이런 리포트 안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암호화폐도 반등하는 상승의 반전의 키를 잡고 있다. 기술주들의 상승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던데 암호화폐도 이쪽과 지금 연관성 좀 있다고 보세요? 테크와? 네, 지금 이 글로벌 증시가 워낙 서로 이제 밀접되게 되면서 모든 자산군이 물리고 물리는. 물리고 물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좀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것과도 좀 결부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자산 가격을 신경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01k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저소득층 이하, 중산층 그쵸. 이하 같은 경우도 주식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서 완전히 이거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자재나 암호화폐 이쪽은 그 사람들의 그래도 자산이랑은 그렇게 연관이 없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걸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암호화폐가 쉽게 반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반등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기술주의 좀 완만한 상승으로 또 어. 연결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원자재, 비트코인, 뭐 소프트웨어주들이 최근 하락의 뇌관이었다고 또 네.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또 회복이 되면 기술주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